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노트쉘프2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노트쉘프를 실행하면 여기 이렇게 책장 같은 인터페이스가 보이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들이 쫙 나열이 되고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표지가 세로형으로 진열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얘를 아이폰이랑 동기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쓰던 노트북들도 여기에 지금 이동이 되어 있어요. 여기 클라우드 버튼이 있죠? 얘를 눌러서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노트 쉘프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인터페이스 컬러를 바꿀 수 있는 점이었는데 얘 하나 컬러 바꾸는 것만으로도 괜히 다른 앱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면 프리퍼런스 여기에 테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크 모드로 볼 수 있는 테마도 있어요. 그리고 이 노트 쉘프 앱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식들이 퀄리티가 꽤 괜찮아서 쓸만 하더라고요. 이쪽에 프리 다운로드가 있어서 여기를 들어가면 종류나 디자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학생들을 위한 속지 이렇게 세트도 있고요.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여기 노트 쉘프 클럽이라고 해서 회원가입을 하긴 해야 돼요. 제가 아마 페이스북이랑 연결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 회원가입하는 거는 당연히 무료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래 인스퍼레이션에 들어가면 되게 특이하게 다운을 받을 수 있게 사람들이 올려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제 노트 카테고리에 저장이 됐는데 여기서 위클리를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쁜 노트북들도 제공이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하이퍼링크도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또 얘는 여기에서 바로 스캔을 할 수가 있어서 이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스캔 더큐멘트라고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기능이 실행이 돼서 스캔을 바로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굿노트 5에서도 있었던 그 퀵노트 기능이 얘도 있거든요. 퀵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노트가 바로 이렇게 생겨요. 자기가 커버랑 속지를 미리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급할 때 빨리빨리 메모하기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플워치 모양이 있어요. 노트 쉘프 2가 애플워치에 녹음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노트 쉘프 앱이 있고 여기 터치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기화가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뜨는데 지금 아직 뜨질 않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애플워치에서 녹음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고요. 사용했었던 노트북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를 전체 보기 할 때는 여기 눌러서 페이지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슬라이드 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한눈에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좋고요. 이 페이지 보는 거랑 똑같이 왼쪽 부분을 하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던 노트북들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퀵 액세스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노트북도 빠르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얘도 다른 노트 앱이랑 비슷하게 이쪽 가운데 부분에 아이콘들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얘는 볼펜 종류가 되게 많아요. 4가지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펜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볼펜 스타일. 그 다음에 연필 같은 느낌의 이렇게 보이는 펜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두께는 저희가 슬라이드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고요. 딱 정해진 두께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컬러를 가져오기가 쉬운데 이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예쁜 색깔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드해서 원하는 컬러를 썼고요. 이것들은 꾹 눌러서 이동도 할 수 있고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또 단점이 삭제를 다 하고 싶어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누르면 미니멈 10개, 컬러를 무조건 10개는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할 때 순서를 약간 좀 생각하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삭제를 하다 말고 다시 여러 개를 더 추가해서 안 쓰는 색을 또 삭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이라이터가 제일 장점인데 이 네모난 하이라이터 있는 게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거든요. 굿노트랑 노타빌리티에는 이 네모난 형광펜 기능이 없어서 네모난 칸을 채울 때 다 삐져나가잖아요. 둥그란 형광펜이라서. 근데 얘는 네모난 게 있어서 먼슬리나 작은 네모칸 채울 때 삐져나가지 않게 잘 채울 수가 있는 게 좋았어요. 이 지우개 사이즈가 조절되는 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얘는 되게 좋은 게 오토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천천히 이렇게 지울 때는 조그만 공간으로 지워지는데 얘를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면 얘가 자동으로 커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더 빨리빨리 지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클리어 페이지, 이 지우개 기능 밑에 이 클리어 페이지가 같이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앱은 여기 뭐 점 3개 눌러서 들어가거나 다른 설정 부분에 있잖아요. 얘는 지우개랑 같이 있어서 더 쉽게 페이지를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텍스트 기능이 다 있고요. 이렇게 2번 터치해서 들어가는 건데 글씨 이렇게 쓰고 여기 자기가 많이 쓰는 텍스트 스타일을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가 가능하죠. 이쪽에 보시면 체크리스트 같이 만들어주는 스타일도 있고요. 블랙 포인트로 하는 스타일도 있고 숫자를 만들어주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나 도형 같은 거 그릴 때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쓰면 돼요. 모양 인식도 빨리빨리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굿노트에는 뒤로 가기랑 앞으로 가기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쓰다가 왔다 갔다 하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얘는 왼쪽에 있어서 그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도 단점이 있는데 뒤로 가기는 여기 있는데 되돌리기가 없잖아요. 이게 꾹 눌러야지 되돌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불편했던 거는 이 가위 모양이 굿노트의 올가미 툴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얘를 누르려다가 자꾸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가미 툴, 이 가위 버튼이 저는 이쪽 가운데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초반에 이 노트 쉘프 쓸 때는 진짜 엄청 많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되돌리기 버튼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그리고 막 그랬는데 얘를 꾹 누르니까 나타나서 다행이지만 아무튼 이 위치가 좀 에러예요. 이 올가미 툴 얘기한 김에 얘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얘도 좀 별로예요. 이 올가미 툴이 얘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말풍선이 뜨긴 하지만 약간 습관적으로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거를 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터치를 할 때마다 이 개체가 움직여요. 이동을 해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렇게 확대한 김에 이 확대가 잘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확대가 안 돼서 제가 원하는 만큼 확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막 들여다보고 그러진 않지만 제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 PDF에서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확대가 엄청 잘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노트 쉘프에서 쓰던 거를 PDF로 내보내기 해서 굿노트를 가져온 건데요. 얘는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죠? 이쪽 부분을 보시면 이만큼 확대가 되는데 노트 쉘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할 때 확대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생각보다 확대 수치가 너무 낮아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무튼 올가미 툴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위 툴로 얘를 터치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되게 미세하게 반응을 해버려서
이게 제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불편한 점이긴 하지만 얘가 움직이는 게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여기 이미지도 다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터치 진짜 살짝 정말 살짝 터치해도 다 미세하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터치를 안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아무튼 그게 단점이에요. 이미지를 꾹 눌러서 에디트를 누르면 저희 굿노트에서 이미지 잘라서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모양대로 자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지우개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우개로 여기 앱 안에서 바로 지울 수가 있는 게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이 부분이 지워졌어요. 근데 얘는 선택 툴을 이미지 따로 텍스트 상자 따로 필기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지랑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게 되면 선택을 한 번에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자유필기랑 이런 식으로 겹쳐 있을 때 올가미 툴에서 선택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었잖아요. 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할 때 잘못해서 아래 것까지 다 선택이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다시 처음부터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있고요. 근데 제가 현재 쓰고 있는 템플릿을 추가하는 기능이 없어서 다시 파일을 불러오던가 추가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사진을 넣는 기능도 여기 있고요. 아쉬운 점은 앨범에서밖에 사진을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클라우드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만약에 클라우드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스플릿 뷰를 이용해서 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서 가져오는 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클립아트가 이렇게 있고요.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여기 검색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쓸 수가 있어요. 메모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클립아트가 뜨죠. 좀 이쁘지 않아서 제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 북마크 해서 쓰는 거는 뭐 다른 앱들도 비슷하고요. 페이지 태그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확대창을 한번 볼 건데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고 다른 확대창이랑 똑같이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이 이 확대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트 페이지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자꾸 굿노트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확대창을 실행을 시켰을 때 페이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글을 쓰고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 글을 쓰고 있다. 이게 가능했는데 노트 쉘프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만 보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노트 쉘프가 필압 감지가 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았었는데 그 필압 감지가 너무 잘 돼서 여기가 글씨가 엄청 부들부들 떨려요. 이렇게까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거죠. 또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커버인데요. 저는 주로 가로형 노트를 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표지도 가로로 맞추는 편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봤을 때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게 이쁘긴 이뻐요. 근데 제가 굿노트를 쓸 때 세로로 표지를 하면 이렇게 페이지 미리 보기에 얘만 딸랑 세로로 돼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커버를 안 만들거나 그냥 가로형으로 커버를 만들어서 썼던 건데 노트 쉘프는 커버는 커버대로 따로 있고 여기 안에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인데 대신에 이 커버의 단점이 제가 커버 이미지를 만들 때 커버에다가 이 다이어리 제목을 써놨는데 노트 쉘프 자체에서 타이틀을 또 써버리니까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하얀색 폰트 글씨로 이렇게 노트북들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얘를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이 단점이에요. 노트 쉘프 같은 경우에도 내보내기 할 때 PDF랑 혹은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 파일을 이미지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여기에 또 단점이 있는데 해상도가 떨어져요. 용량을 작게 하느라고 그런 거겠지만 저는 차라리 용량도 크고 해상도도 최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점 위주로 한 리뷰가 끝이 났는데요. 저는 아마 다시 굿노트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